실습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소수 판별하기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한 개의 양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 수가 소수인지를 판별해 보세요. 문제에 나오는 용어나 개념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되죠. 자, 소수의 개념. 영어로 프라임 넘버죠. 자, 소수 개념은 우리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죠. 기억 안 나시는 분은 구글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소수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기 전에 이제 약수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죠. 약수. 우리 앞에서 공약수에 대해서 했죠. 공약수는 두 개의 수를 동시에 나누는 수고, 약수는 그 수를 나누는 수를 약수라 그러죠. 예를 들어 4의 약수를 구하라. 4의 약수를 구할 때 4를 나누어서 떨어지게 하는 수. 예를 들어 1. 1은 4를 나누어서 떨어지죠. 1은 모든 수를 나눌 수 있죠. 2는 4를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2도 약수고 3은 아니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항상 나누죠. 5는 4보다 큰 수는 의미가 없죠. 4보다 큰 수는 당연히 4를 나눌 수가 없죠. 4의 약수는 1, 2, 4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5는 1로 나누면 당연히 떨어지죠. 2는 안 되죠. 3은 안 나눠지죠. 4는 안 나눠 떨어지죠. 자기 자신 5는 나눠 떨어지죠. 5보다 큰 6, 7, 8, 9 이런 수는 의미가 없죠.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소수의 특징을 찾기 전에 각각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약수를 한번 구해봤다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이 어떤 수의 약수를 구할 때는 1과 그 자신의 수 사이의 자연수로 나눠보면 된다 이거죠. 그 수보다 큰 수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앞에서 실습한 공약수 예제를 보면, 자, 1과 자기 자신 수 사이에 자연수로 나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포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런 특징에서는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보면 파악이 된다 이거죠. 4와 5 중에 어떤 수가 소수냐? 자, 소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진 수죠. 4는 1하고 4, 자기 자신 외에 2를 또 약수를 가지죠. 4는 소수가 아니다 이거죠. 소수가 아닌 수를 합성수라 그러죠. 5 같은 경우에는 1하고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죠. 그러니까 5는 소수다 이거죠. 3 같은 경우에는 3의 약수는 1, 2는 안 되죠. 자기 자신 3. 3 같은 경우에도 1하고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지니까 3도 소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 어떤 수가 소수고 어떤 수가 합성수인지를 우리가 손으로는 구했다 이거죠. 자, 이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공통점이나 특징을 얻어내야 되겠죠. 자, 소수의 특징이 뭘까요? 소수의 공통점 또는 특징. 잘 보면 3은 소수니까 1, 3 두 개의 약수를 가지죠. 5도 소수니까 1, 5 두 개의 약수를 가지죠. 4 같은 경우에는 합성수니까 약수가 두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소수의 특징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니까 약수의 개수가 두 개죠. 그러니까 모든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두 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소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한번 말로 정리해 보면 어떤 수를 입력받았을 때 그 수와 자기 자신 사이에 있는 자연수로 그 수를 나눠서 약수를 구한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약수의 개수를 세었을 때 두 개인 경우가 소수다 이거죠. 요게 우리가 소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자, 그걸 지금 순서대로 그랬죠. 보면 약수, 개수를 세는 변수를 선언한다 이거죠. 카운트 0으로 초기했죠. 사전에 정수를 입력했겠죠. 반복 변수가 1과 정수 사이의 값을 갖게 한다 이거죠. 그리고 반복 변수로 정수를 나눴을 때 나눠지는가. true이면 약수란 얘기죠. 그러면 카운트 값을 1 증가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반복 변수 증가해서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한다 이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반복 변수가 정수를 나누면 카운트 값을 증가시키는 거죠. 언제까지? 입력한 정수가 될 때까지. 종료를 한 후 이제 소수를 판별해야겠죠. 판별하는 방법은 결국 카운트 변수의 값이 2냐 아니냐로 판별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가? 이면 소수이고 아니면 합성수다 이거죠. 요게 이제 정수에 대해서 소수를 판별하는 과정이다 이거죠. 구현 방법이 있죠. 보면 양의 정수를 1부터 양의 정수 사이에 정수로 차례대로 나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복 변수에 하나씩 대입해서 차례대로 나누는 거죠. 나누어질 때 약수의 개수를 세는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킵니다. 카운트 값을 1 증가시키죠. 1번과 2번 과정을 다 수행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카운트의 값을 체크하는 거죠. 변수의 값이 2면 소수이고 아니면 합성수다 이거죠. 요게 정수의 소수 판별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자, 실제 구현한 코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해봤으니까
코드가 중요한 게 아니죠.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코드는 이 과정을 우리가 앞에서 배운 자바의 문법이나 기능을 이용해서 구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먼저 문제에 대해서 분석 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 단계를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분석해서 정한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코드를 구현하는 거죠. 자, 변수 선언하죠. 입력받을 정수를 저장한 num 약수의 개수를 카운트할 카운트 변수 0으로 초기했죠. 자, 양의 정수 입력받죠. 자, num에 저장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일단 첫 번째 단계가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자, 요 폼은 이제 약수의 개수를 구한다 그죠. 보면 지금 우리 앞에서 이제 정의한 방법대로 i를 1부터 1씩 증가시키면서 i가 입력한 정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까지 포문을 돈다 이거죠. 그리고 이 포문에서 i가 num을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냐. 그럼 나눠진다 이거죠. 그러면 카운트 변수 값을 1 증가시키죠. 그러면 이 포문을 다 수용하고 나면 카운트에는 정수의 약수의 개수가 저장되겠죠. 다음 단계에서 이제 소수 여부를 판별하죠. if에서 카운트가 2면 소수죠. 아니면 합성수다 이거죠. 실제 실행 결과죠. 보면 5는 소수죠. 그러니까 5를 입력하면 5는 소수입니다를 출력한다 이거죠. 자, 6은 약수가 1, 2, 3, 6 4개가 있죠. 그러니까 합성수죠. 그러니까 합성수입니다를 출력한다 이거죠. 자, 소수 판별하는 과정을 코드를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패키지를 EX0으로 새로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소수가 영어로 프라임 넘버라고 그랬죠. 프라임 넘버 테스트. 처음 하시는 분은 구현 방법을 먼저 적어놓고 이제 해보는 게 좋다 그랬죠. 자, 첫 번째 단계는 양의 정수를 1부터 양의 정수 사이에 정수 자연수겠죠. 자연수로 차례대로 1부터 나누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는 나누어질 때 약수의 개수를 세는 변수의 값을 일씩 증가시키는 거죠. 1번 단계와 2번 단계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변수의 값을 체크하면 되는 거죠. 자, 변수의 값이 2이면 소수이고 아니면 합성수죠. 이제 구현해야 되겠죠. 일단 변수를 선하죠. num에 입력한 정수를 저장하는 거고 카운트는 약수의 개수를 저장하죠. 자, num에 입력한 정수를 저장하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약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순차적으로 반복한다. 포문을 사용하면 되죠. 자, 이 부분에서 반복 변수가 num을 나누느냐.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하면 되죠. 자, 나머지가 0일 때 나눠진다 이거죠. 그러면 카운트의 값을 1 증가시키면 되는 거죠. 포문을 다 수행하면 최종적으로 카운트에는 입력한 수의 약수의 개수가 저장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소수를 판별해야 되겠죠. 판별하는 방법은 카운트의 값이 2면 소수죠. 아니면 소수의 수는 합성수죠. 자, 해보면 num에 3을 입력하면 3은 소수죠. 6을 입력하면 6은 합성수죠. 5를 입력하면 5는 소수죠. 자, 좀 더 큰 수 137은 소수다 이거죠. 소수는 무한하죠. 1739는 합성수다 이거죠. 약수도 한번 출력해보면 되겠죠. 출력하는 경우는 포문 A 포문이 참이면 반복 변수 i가 약수죠. 그러니까 3의 약수는 1, 3이다 이거죠. 소수죠. 1356의 약수는 쭉 나오죠. 그러니까 합성수다 이거죠.
5는 소수죠. 57은 합성수다 이거죠. 57 같은 경우에도 약수를 구하려고 하면 일일이 다 나눠봐야 되죠. 힘들죠. 근데 컴퓨터는 그런 기계적인 작업은 잘하죠. 그러니까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좀 더 큰 수. 자, 이런 수가 소수냐? 합성수다 이거죠. 4, 5, 6 뭐 이런 수는 우리가 1에서 고수까지의 정수가 얼마 안 되니까 다 나눠서 구할 수 있죠. 근데 뭐 이런 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일이 나눠서 구한다는 건 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컴퓨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소수인지 합성수인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한번 따라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은 한번 딱 구현하면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답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따라보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 22행에 자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포인트 찍었죠. 5를 입력했습니다. 5를 입력하고 브레이크 포인트 걸렸죠. 자, 그러면 i는 1부터 넘이 5니까 5 사이의 자연수로 넘을 나누겠죠. 자, 보면 1이니까 나눠지죠. 그러니까 약수 1은 약수죠. 약수를 출력하죠. 카운터 값을 1첨가 시키겠죠. 지금 카운터가 1첨가 됐죠. 마우스 올려보면. 자, 2는 안 나누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죠. 3은 안 나누죠. 4도 안 나누고 5는 이제 나눠지죠. 그러니까 카운트가 증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종료한다 이거죠. 자, 소수를 판별하죠. 카운트가 2냐? 2죠. 참이죠. 그러니까 5는 소수입니다가 출력이 되죠. 자, 이번에는 6을 입력하면 1에서 6 사이의 정수로 나누겠죠. 2도 약수고 3도 약수죠. 4는 아니죠. 5도 아니고 6은 약수죠. 카운터의 개수가 4니까 합성수겠죠. 결과가 잘 안 나올 때는 디버깅을 이용해서 따라가 보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책의 실습 예제를 한번 우리가 쭉 구현해 봤습니다. 소수 판별하기 관련된 퀴즈죠. 자연수의 소수는 무한히 많습니다. 제가 소수 판별하기 예제에서 말씀드렸죠. 소수는 무한히 많죠. 자연수에서 100번째 소수를 출력해 보세요. 자, 소수는 무한히 많으니까 예를 들어 자연수에서 첫 번째 소수는 2죠. 3은 두 번째 소수고 5는 세 번째 소수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소수를 구하면 언젠가는 100번째 소수가 있겠죠. 1000번째 소수도 있고. 그러니까 콘솔로 여러분들이 100을 입력하면 100번째 소수를 출력해보고 1000을 입력하면 1000번째 소수를 출력해보고 입력한 순서에 대한 소수를 출력해보라 이거죠. 힌트를 드리면 자, 우리 앞에서 소수 구하는 방법을 해봤죠. 2부터 해서 소수 여부를 판별하면 되겠죠. 자, 판별하면 2는 첫 번째 소수니까 소수가 몇 번째인가를 저장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야 되겠죠. 2에 대해서는 소수니까 그 변수의 값을 1로 세팅을 하면 되겠죠. 3은 소수니까 다시 변수를 2로 세팅하고 5는 세 번째 소수죠. 다시 변수에 3을 저장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자연수에 대해서 차례대로 소수 여부를 판별한 후 소수이면 몇 번째 순서인가를 저장하는 변수의 값을 일씩 증가시켜 가면 되겠죠. 그게 예를 들어 100이면 그때 해당되는 소수를 출력하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실습 예제를 한번 요점 정리를 해보면 문제 푸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랬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는 지식이나 경험의 활용, 인터넷 검색 등 모든 방법을 이용해야 된다 그랬죠.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총동원해야 된다 이거죠. 분석 중에 발견한 규칙성이나 공통점이 코드로 변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렇죠. 제가 문제 분석하면서 규칙성이나 공통점을 찾아라 그랬죠. 방금 실습한 소수 판별하기에서도 소수의 공통점이 뭐냐? 약수의 개수가 2개죠. 자, 이런 식으로 규칙성이나 공통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규칙성이나 공통점을 가능하면 수식이나 숫자로 표현하면 코드로 더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방금 소수 판별할 때도 소수의 약수의 개수가 2개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하면 코드 구현 시 더 유리하다. 이거죠.
구현하는 문제가 복잡하면 문제를 다시 세부적으로 나눠서 각각 정복해 가면 됩니다. 그렇죠? 문제가 복잡하거나 구현할 문제가 많을 경우에는 단계별로 잘라서 1단계 구현하고 난 다음에 다시 2단계 구현하고 3단계 구현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을 잘라서 구현하고 난 다음에 전체를 연결하면 된다 이거죠. 그게 디바이드 앤 컨커죠. 프로그램 역량은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를 공부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문제를 마주하며 해결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당장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 책을 보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이거죠. 그거는 우리가 문제 푸는 방법을 일반화시켜서 이론을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어려운 책보다는 제가 이제 쭉 실습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시행착오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연습장에 노트북 놓고 일일이 여러분들이 써가면서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구현 방법을 정의해서 각각의 구현 단계에 대한 코드를 불러와서 직접 구현해보고 그리고 디버깅 해보고 수정해보고 또 디버깅 해보고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 게 어느 정도 쌓이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나 자료구조 관련 책을 보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실습 예제를 한번 해봤습니다.